소년이 돌아왔다. 찬찬히 걸어가는 모든 길이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길. 소년이 돌아왔다.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을 찾아가는 길. 눈빛과 함께 높고도 너른 하늘 아래 걷고 또 걷고 싶은 오늘의 길을 떠나봅니다. 저들과 깊고 탁한 목소리. 와! 우! 야! 이 산 좀 보세요. 야! 일렁이는 파도같이 그냥 산과 산으로 쭉 이어졌는데 산이 끝이 없는데요.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곳은 바로 전라남도 화순입니다. 야! 이 멋진 가을에 제가 화순을 찾았습니다. 이 화순에는요, 산과 산 그리고 길과 사이에 우리의 문화유산과 보물들이 가득하다고 하니까 그 보물을 찾아서 화순 속으로 한번 빠져봅시죠. 렛츠 고! 화순에서 만난 첫 번째 길은요, 이곳 만연산에 있습니다. 산 중에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호수공원도 있고요. 도심 속에 자리 잡은 만연산.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걷기에 참 좋은 산길입니다. 야, 도심 속에 이런 풍광 좋은 산이 있네요. 아, 이 화순에 사시는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네, 이 멋진 길을 저와 함께 걸어주실 분을 만나러 가봅니다. 길 옆으로는 맹문동이 지금 자라고 있고, 이 맹문동은 겨울을 이겨내는 꽃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야, 이 도심 속에 이렇게 풍광 좋은 곳이 있어요. 네. 이 화순 사람들은요, 축복받은 거예요. 맞아요. 네, 이런 도회지에 이런 산이 있다는 건 저는 흔치 않거든요. 여기가 무슨 산이에요? 여기는 만연산입니다. 네. 하수는 물이 많다 보니까 만 개의 연못이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은 고장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만연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연산이라고 부르는구나. 네, 여기 만연산은 668m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 인접할 수 있는 여러 곳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동구리 호수공원과 네. 그리고 여기 만연산, 만연폭포 등 여러 곳에서 이 산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저기 앞쪽으로 보이는 안양산, 그리고 그 뒤에 우등산, 오. 멀리는 지리산까지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저 이쪽으로 전망대가 있는데요. 네. 그 전망대에서 보는 수말리의 풍경은 가히 감탄을 자냅니다. 그래요? 네. 아주 제대로 우리 해설사님이 이 화순을 다 말씀해 주시네. 만연산과 주변의 산들을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올라가면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개를. 네, 저 이쪽으로 잠깐 걸으면서 예, 만연산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좋아요. 갑시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됩니까? 네. 이 데크를 참 잘 만들어 놨네요. 그렇죠. 보는 눈도 즐겁고요. 걷기 참 좋은 숲길이더구만요. 여기 만연산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여기 하순 8경 중에 하나인 수말리 철쭉공원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봄이면 40만 본의 철쭉이 우리를 유혹한답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여기가 바람길이에요. 네. 그래서 데크나 정자에서 많은 분들이 쉬어가세요. 이야, 그래. 그리고 가을이면 단풍이 굉장히 많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길이 참 예쁘네. 이거 흙길 아니야? 네, 맨발로 걷기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죠? 네, 이 길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땔감을 하러 산에 오시거나 예. 그리고 마을과 마을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생활의 길이었죠. 옛날엔 동네에서 동네 그리고 갈 때 이 네. 길로 이용했던 모양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옛길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 지금은 이렇게 맨발로 걷기 좋게 만들어냈네요. 네. 그죠? 네. 한번 이 길 한번 걸어보시죠, 그럼. 네. 아, 좋네요. 맨발길. 어디 밑으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아, 이쪽으로 가요. 아랫길로. 네. 어. 길마다 어찌나 철경이던지요. 사진도 찍었어요. 네. 야, 해설사님, 여긴 뭐 치유의 숲도 있어요. 네. 어. 여기 있는 곳이 치유의 숲입니다. 아, 여기가. 네. 네, 치유의 숲. 이곳은 네, 만연산 오감 연결길이라고 길을 내놨어요. 야, 여기가 만연산 치유의 숲. 네, 이제 오시느라고 몸도 많이 피곤하시죠? 네. 네, 여기 만연산 치유의 숲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네, 어. 네, 거기 가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또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도 좀 풀어볼 시간을 가지면 어쩔까 싶습니다. 야, 잘 됐네. 차 한잔 마시면서 지금까지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곳. 네, 치유의 숲센터. 네. 가시죠. 네. 자, 갑시다. 요 길 참 예쁘네, 데크가. 너무 예쁘죠? 무장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지. 네, 언제 누구든지 뭐 애기들 또 불편하신 분들까지 함께 다 올 수 있는 길. 네, 그렇잖아도 새벽 기차 타고 오느라고 슬슬 기운이 빠지는 타이밍이었는데 아주 때마침 좋은 데로 왔어요. 어때요? 숲속 펜션 같지요? 벌써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토록 다양한 기기들도 갖추고 있어서 이 공간을 얼른 누리고 싶어지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만연산 치유습센터고요. 이곳에서는 우리 일상에서에 쌓여있던 피로와 마음과 몸의 이렇게 불균형을 찾아오셔서 조금 조화롭게 예. 치유하고 달래고 또 위로받고 가는 곳입니다. 그럼 제가 잘 왔네. 아주 맞습니다. 위로 받으려고 예, 일부러 예. 온 건 아닌데. 네네. 이렇게 걷다 보니까 좀 제가 위로 받고 싶었어요. 네네. 여기 그런 프로그램이 뭐 있어요? 저희는 한 2시간 정도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오시면 꽃차도 드시고, 차도 있고. 예. 현재 나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스트레스가 지금 뭐 상황이 어떤지, 자율신경의 건강은 괜찮은지, 우리 혈관의 혈액은 잘 순환하고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보실 건데, 예. 선생님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아요. 네네. 받아봐야지. 우리 산림 치유 지도사님이 잘 알려주시는데요. 자율신경 측정을 해보는 HRV, 심박변이도거든요. 심박변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그러면 선생님- 자율신경? 네네. 그래서 한번 측정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손 꽂고 여기다가? 예, 꽂으시고 아주 해보니까 아주 유익하더군요. 이렇게 간단히 현재의 건강 상태도 체크해보고요. 누구나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다 끝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와보시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네, 덕분에 고단함을 훌훌 털어내고 다시 화순의 길로 나섰습니다. 하늘 아래 옹기종기 정겨운 마을 보이시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다라실 마을에 왔어요. 이거 완전히 담쟁이에 담쟁이. 와. 옛날이가 사대부집 담인데 이거는 이거 담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고풍스러운 돌담을 찬찬히 따라가 보니까 소설 때문이 딱 보이더만요. 이로 돌아가는 길 모양이. 오. 굿, 굿. 와. 여기가 아주 시골이거든요. 야, 이렇게 기품 있는 고택이 딱 제 눈앞에 띄었는데 이게 뭐 하는 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 이리 오너라. 기품 있는 고택으로 들어가 봅니다. 와.
이거 수백 년 된 향나무. 와, 이 4대 무가가 이런 집을 얘기하는구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선생님 봄부터 기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봄부터 기다려? 네. 내가 무슨 서쪽 생각이야, 봄부터. 그런데 여기 주인은 누구세요? 네, 제가 주인입니다. 아, 여기 주인이세요? 네. 아, 그러세요. 아주 멋진 곳에 거주하고 계시네. 예? 앉아서 말씀드리죠. 이리 오세요, 앉으세요. 어떻게 이런 예쁜 집을 구입하고 계신 거야? 아니면 대대손손 물려받으신 거야? 우연히 이제 화순에 놀러 왔다가 네, 제가 원래 광주 사람이거든요. 놀러 왔다가? 네.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이제 이렇게 잘 보존되어서 네, 구입을 하셨어? 원래 여기가 뭐 하던 집이래요? 조선시대 전통 가옥으로 네, 이제 그 대대로 제주 양씨분들만 사시던 마을이거든요. 아, 양식만. 네. 아, 또 한 여인. 팀장님은 여기 왜 오신 거야? 제가 화순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화순에도 뭐 볼거리 많잖아요. 많죠. 선생님 혹시 저희 화순 세랑지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봤어. 네. 저희 거기가 CNN이 한국에서 꼭 와봐야 할 곳으로 선정한 곳이거든요. 그래요. 네. 또 이 화순에는 그렇게 볼거리도 있지만 먹을거리도 많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먹을거리는 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한 네, 화순을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했거든요. 음식? 네. 기대가 되는데 또. 아, 벌써 음식 얘기만 나오면 저는 눈이 땡그러져가지고 무슨 음식이 나올까 기다리는데. 아, 아주 이쁘지요. 이럴 때 눈으로 먼저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요 어여쁜 소반, 아이고 얼른 먹어보고 싶다. 야, 이게 무슨 상이에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별식 소반이라고 해가지고 에피타이저? 네, 다과상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또 이런 독상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독상을 그 화순에서 나고 자라는 것들로 네, 차려냈거든요. 화순에서 농사진 거로 네. 네. 다 여기에 올려 있다 이거죠? 네. 이거는 무슨 한약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보통 사약받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양탕국이라고 해서 서양에서 온 탕국이다. 그래서 우리 그 컵이 이렇게 손잡이 달린 컵이 없던 시절에 이렇게 사발에다가 드셨다고 그래서 해요. 마시는 거. 네. 일단 이거 물어놨으니까 마셔도 되는 거죠?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래요? 이게 하루에 하루살이 꽃이라서 되게 귀한 차거든요. 눈이 먼저 즐겁고 입안 가득 맛있는 기운이 퍼지고요. 함께 나누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어서 꽃밭처럼 예쁜 밥상을 내어주시대요. 한 접시 한 접시 작품이라고 해도 좋은 밥상. 이 근사한 밥상을 차려주신 분을 모셨습니다. 야, 지금 음식 대가와 함께 제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니까 야, 이건 임금님께 올리는 진상하는 그런 식단 메뉴 같아요. 이 식단 이름이 뭡니까? 그 모란 밥상이라고요. 모란 밥상. 예,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찰진 밥상.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차진 밥상. 이름이 참 예쁘고 좋네. 정겹국하고 지금 너무너무 가지수가 많아요. 보니까 지금 열매에서 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더 나옵니까 이게? 더 나오죠. 그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가지수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그 제철에 그리고 여기가 로컬 푸드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할머님들이 또 이렇게 채소 이제 이렇게 다듬으시다가 생각나시면 문에다 딱 걸어놓고 가시고 그러세요. 아, 그러면 이거를 오신 예약 손님들한테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하거든. 게 나물 같은 것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지죠. 야, 그 뒤로. 참 정성 어린 솜씨인데 이거 하나하나 전 봐도 이거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 하나의 작품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가지고 제가 이 손대기가 좀 어렵네. 어떻게 뭘부터 먹어야 되는 건지, 그래. 뭘부터 먹어야 되는지 순서가 있나요? 이것은 이제 갓이거든요. 갓에 이제 오미자 소스를 쓰고. 아, 갓 오미자 소스. 예, 이제 사과도 하고 지금은 가을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감을 또 썰어서
저 뒤뜰에 나는 저 석류 따서 오호, 야, 포장해놨다 제철. 이렇게, 예. 맛을 좀 입을 좀 맛을 좀 예. 상큼하게. 싱싱해서 입맛이 싹 돌고요. 석류, 갓. 거의 제가 하순에 이제 10대 푸드 중에 거의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프리카 여기 우리 특산물이거든요. 아, 파프리카? 예, 그래서 파프리카 잡채, 호박도 청년들이 있어서 호박. 그다음에 여기 이제 더덕. 어디? 여기가 이제 아, 더덕. 이게 더덕구이. 더덕구이. 예, 이거는 이제 저기 표고. 아, 표고. 예, 여기 산지에서 이제 거의 하는 것 제가. 예. 소고기 우리가 좀 시그니처 이거 음식이거든요. 아, 이 시그니처예요? 예, 소고기를 지져가지고 여기 접시에서 예. 오이랑 이렇게 해서 드시면 식감이 또 안 질리고 계속 오이와 함께. 예, 들어가요. 야, 이거. 이거 감칠맛. 풍미가 폭발하더구만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이거는 무게예요. 묵인데 이렇게. 예, 이렇게 딱 하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야말로 미식을 즐겨봅니다. 또 우리 좀 명인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홍보하세요. 한 끼 식사를 하시는데도 이제 우리가 일반 식당에 가서 보면 막 쫓기고 그러잖아요. 드시고 근데 여기 와서는 담소 나누시고 자리 옮기셔서 차 드시고 한 끼만 예약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식사 한 끼 하러 오셨는데도 휴식을 하고 가는 그리고 충전을 해서 가서 좋은 말씀입니다. 정기적으로 꼭 에너지 보충하러 오시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음식이 이제 신선하고 정직하니까 네. 그거를 제가 굳이 이렇게 말 안 해도 한번 오시면 다 아세요. 여러분들 뭐 거리 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이곳은 화순입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네. 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미식을 온전히 누리고 또다시 걷는 길. 산 따라 길 따라 도착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를 또 기다리고 계셨네요. 제가 이제 고인돌에서 찾아왔거든요. 예, 예, 화순이 고인돌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예, 이게 예. 몇 개나 있는데 이렇게 많다고 소문났어요. 예, 지금 여기는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예. 고인돌 유적지인데 이 유적지 안에만 596기의 고인돌이 이제 현재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순 전체적으로는 한 2,000여 기의 고인돌이 있을 정도로 고인돌이 많은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인돌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좀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어디부터 예, 어디 이제 이 가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인돌이 정말 집단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안으로 한번 전체 들어가 보실까요? 가보시죠. 가보시죠. 예, 예, 가보시죠. 예, 예. 화순 고인돌 유적은요 산중 계곡을 끼고 너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 축지된 고인돌인데 지금까지도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보존 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에요. 여러 군락지 중에 가장 많은 곳이에요. 군락지 그래서 중에 여기 보시면 네. 이것도 지금 이 상석을 올리기 위한 지석입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예, 근데 위에는 상석이 어디로 갔어요? 넘어졌어요? 예, 이거 지금 넘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바로 위에 있는 크게 좀 큰 고인돌 약간 보이시죠? 예. 저기가 채석장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고인돌이 그러면 다 어디서 왔을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원래 돌이 쪄가 있었고 그것을 채석을 해가지고 끌어내려서 이렇게 조성을 한 이용했다. 거죠. 네, 그리고 고인돌은요 광물 중에서도 다루기가 손쉬운 응해암이에요. 이 산자락에는 검은 응해암 절벽이 곳곳에 분포돼 있어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고인돌을 축조했던 것이죠. 그럼 이 화순에 있는 고인돌이 다른 지역하고 좀 특징이 있나요? 다른 점도 예, 좀 특징이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북방식. 방식. 예. 이렇게 갬돌이 높은 고인돌이 북방식이고요. 다리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다리가 짧아집니다. 예, 짧아지는데 이런 것을 그냥 남방식. 갬돌을 낮게 축조한 고인돌이 남방식이에요. 또 우리 화순만이 가지고 있는 고인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예. 또 고인돌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아닙니다. 데도 예, 분포돼 저쪽으로 있죠? 한번 가보실까요? 저쪽에? 예, 예, 예.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이거는
이렇게 보존된 덕분에 선사인들의 돌 다루는 솜씨를 가늠해 볼 수가 있었는데 표면에 쐐기를 박아서 떼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떼낸 자국이 뚜렷하지요? 참 슬기로우세요. 야, 이거는 집채만하다. 예, 예. 이것도 그럼 고인돌인가요? 예, 예. 어. 280톤이 넘는 고인돌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지금 지정하고 있는데 네. 발견 당시에는 이게 고인돌이 아니다, 일반 돌일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얘가 이렇게 흙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여기를 이제 일부 시구를 했더니 이렇게 보신 대로 지석이 다 드러나 있었던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하네. 확실하게 여기 고인돌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무덤이었까요? 그러게요. 아직 이제 이 안쪽까지는 저희들이 발굴할 수가 없으니까 못했는데 아마 이것은 무덤보다는 이 근처에 살고 있었던 어떤 부족. 이 고인돌을 만들던 부족의 어떤 그 표지석이 아닐까. 라는 쪽으로 오히려 학자들은 많이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고인돌을 옮기려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족은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표지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이렇게 돌들이 많이 얹어져 있죠. 예, 예. 잔 돌들이. 근데 이 길, 아까 저희들이 왔던 이 길이 보성제입니다. 보성 사람들이 남평장을 가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이 보성제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길 다니면서 여기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그것도 왼손으로 돌을 던져가지고 저 위에 구멍이 하나 있대요. 근데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소원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하는 소원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고인돌은 당초에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런 돌과 함께 삶을 살아오면서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런 전설이 또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운주사에 있는 이런 고인돌들은 바로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다. 예,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인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삶에서 삶으로 이어져 걷고 또 걸어온 길. 시간의 깊이를 오롯이 품고 있는 이 모든 풍경은 화순이 품고 있는 보물의 길, 그 길 따라 걷다 보면 또 하나의 보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묵객들의 감성을 사로잡았던 화순이 품은 보물과도 같은 풍경, 이 풍경을 만나러 갑니다. 먼저 이서 커뮤니티 센터에 왔습니다. 야, 벌써 많은 분들이 보고 오셨네. 네, 저도 지금 보러 가요. 이 버스가 화순 적벽 투어 버스예요. 이거 타야 적벽을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적벽으로 출발. 저도 좀 가보진 않았는데 말로만 들었어요. 적벽이라는 것을. 절벽이 붉게 물드는 구간이 7km라고 그래요. 뭐 장관 아니에요? 적벽으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더만요. 포장이 안 된 산길 그대로예요. 고바위나. 이게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산길로 이렇게 굽이굽이 그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적벽은요, 화성 동복댐 상류에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하늘 아래 구불구불 놓인 저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은 화순이 자랑하는 절경 적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드디어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야, 굽이굽이 빙글빙글. 야, 오긴 왔는데 이제 적벽이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찾아가 보죠. 마치 보물섬에 들어온 듯한 그런 기분이 더군요. 꽁꽁 감추고 있는 보물 같은 풍경.
여러분, 드디어 제 앞에 화순 적벽이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 산세를 보세요. 이 앞에 딱 바라보이는 이 전경이 이게 적벽이에요. 이제 해가 솟아서 햇빛을 비추면은 물 색깔과 함께 붉은 색깔로 보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쭉 이렇게 진짜 7km면 긴 구간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7km 구간을 이 빨간 벽돌로 이렇게 쫙 적벽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 신기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와, 뭐 감동받을 만하네요. 이 순간을 또 하나의 추억으로 저장했습니다. 화순의 숨은 보물 찾기, 내 이번에도 성공! 하루 종일 보물 찾기를 하고 다녔더니 벌써 하루가 저물어 가네요. 오늘의 마지막 보물은 바로 이 집에 있습니다. 집 앞 공터 가득 시래기 말리는 풍경이 시선을 끄네요. 시골 가면 꼭 보게 되는 정겨운 풍경이지요. 장작불 이 또한 진풍경입니다. 커다란 가마솥 한가득. 몇 날 며칠을 삶고 또 삶습니다. 하루 종일 바지런을 떠는 주인장 손길 아래 꼬들꼬들 구수한 시래기가 만들어지고요. 기름지게 살오른 요 녀석들은 민물메기. 깔끔하게 손질한 메기는요, 진하고 구수하게 맛까지는 변신을 하는데 보글보글 잘도 끓네요. 여기에 꼬들꼬들한 시래기를 가득 올려서 끓여내면은 입맛 돋구는 이 계절의 별미 메기 매운탕. 우리 주인장 또 하나의 별미를 선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언뜻 보면 장어 같지만 메기예요, 메기. 메기구이는 또 처음이네요. 네, 구수한 메기 밥상 제가 한번 시식해 볼게요. 아유,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서, 태진이다. 네, 서울서 소문 듣고 여기 뭐 메기탕, 메기구이 골고루 남들이 하지 않은 음식을 한다고 그래서 화순까지 내려온 거예요. 최 선생님 드시라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보글보글 끓는 건 뭐야? 그거는 메기 매운탕이에요. 메기를 잡아서 시래기 넣어서 매운탕을 끓이는 거예요. 아, 시래기를? 예. 아, 밖에서 시래기 끓이는 거 예, 봤어요. 예, 예. 이건 또 뭐야? 이건 이제 메기 구이고요. 메기구이? 예. 메기구이는 서울이는 도해지 같은 데는 처음 보는 건데 구이를 그렇게 어떻게 말씀 먹어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뭘 먼저 저 맛을 볼 수 있게 해주실래요? 구이 먼저 드셔볼까요? 아, 구이. 자, 제이가 메기구이를 처음 먹어보는데 근데 이것도 부위가 있을까?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나? 메기는 그냥 다 맛있어요? 예, 다 맛있다고 그러대요. 이 나이 먹어서 처음 맛본 메기구이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맛있어요? 거짓말 하나도 못해서 입에 들어가니까 녹네. 네. 진짜. 이건 나이 분분하고 어르신 이가 없는 분도 이거 드실 수 있겠는데 그냥 입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우물우물 이렇게. 그러니까 메기가 이게 살이 맛있어요. 이 메기가 살이 달고 이 자체가 감칠맛이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메기 장군. 예. 메기 성분이 그래요. 예, 원래. 그래서 한번 꼽보자. 아. 그랬더니 이렇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뭐 소고기보다 100번 낫는데 난. 여기서 제일 잘 팔리는 게 그거예요? 탕이 많이 팔리죠. 이 메기탕도 좀 보글보글 맛이 끓는 내내. 요거 하면 또 예. 메기 맛은 어떤가? 메기탕. 예, 다 살아있는 거, 예. 다 살아있는 것만 해요. 죽으면 맛이 없어. 맞아. 예,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오케이. 이 재료가 좋아야 또 맛도 나거든요. 맞습니다. 비린내도 안 난다. 예, 비린내 안 난다 그래요, 손님들. 근데 요거 비린내 담는 법은 어떤 거다고 이거? 소주. 소주로?
그저 몇 방울 떨어버리나? 네네. 그 비싼 도전을 다. 그래서 손님들을 위해서는 해야죠. 아 그럼 손님이 네, 또 뭐야 손님들이 맛있게 냄새가 다 잡을 수 있구나. 네. 민물 특유의 잡내 없이 칼칼한 맛이 일품이더구만요. 아 좋은데? 네. 야 이것도 맛있다. 네. 이거 뭐 진한 맛이 아주 진하네. 네. 우리 사장님이 음식 솜씨가 아주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하나 고맙습니다. 이런 거 비린내도 안 나고 네. 실은 이렇게 삶아가지고 매기탕을 만드신 거예요. 자꾸만 손이 가는 밥상이. 아, 근데 혼자 어떻게 감당하세요? 혼자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 재밌는 게 아니라 즐거워요. 내 몸이 아프지 물론 즐겁게 하셔야 되는데 네, 즐거워요 저는. 항상 일이 즐거워요. 손님들도 맛있어라고 하니까 그 보람으로 그냥 힘들어도 하죠. 전 노래 좋아하고 노래? 부처 같은 인생. 근데 인생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더라. 내 인생 아주 반전 있는 주인장이세요. 물어본다고 누가 내 맘 말리여. 와, 내 인생 내가 즐거우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지요. 우리 주인장처럼요. 덕분에 아주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네, 겨울밤이에요.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화순의 밤입니다. 온 누리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네, 청명한 아침입니다. 자, 전남 화순에서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자, 곳곳에 단풍이 너무 멋지네. 늦가을의 이 풍경 좀 걸으시면서 또 화순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함께 한번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여기 있죠. 네, 화순에서의 둘째 날. 오늘도 보물 찾아서 산길을 따라왔습니다. 세월의 깊이가 오롯이 드러나는 곳. 천불천탑 신비로운 전설이 깃든 천년고찰 운주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려고 녹아왔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 참 오다 보니까요. 예, 예. 이 돌 조각들이 많아요. 예, 예. 보물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예. 보물입니다. 보물이 그 구층탑이 있고, 아, 예. 예, 예. 탑도 있어요. 예, 가장 큰 탑이 구층탑인데 그게 보물. 들어온 입구에. 석탑이죠. 예, 예. 그리고 불감, 석조 불감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아, 가운데 예, 있는 예, 거. 예. 이따 한번 보시면 이제 예. 될 겁니다. 저 처음 왔는데 그 운주사를 잘 모르게 처음 와봤기 때문에 그 예. 운주사에 대해서 스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운주사는 이제 통일신라 말에 그럼 천년 사찰이에요. 예, 천년고찰. 예, 통일신라 말에 도선 스님이 창건하신 아, 도선 스님이. 예. 풍수의 대가이신. 그래서 운주사가 이 한반도의 지리를 보면 동쪽은 높고 이 서쪽은 낮아서 예. 그래서 서쪽의 기운이 너무 약하면은 우리의 그 한반도의 기운이 저기 일본으로 가본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서쪽에 석탑이라든지 석불을 세워야지만이 이 균형이 맞다. 그래가지고 천불천탑을 세웠다고 하는 그 운주사입니다. 그 천불철탑이라는 건 1000개의 부처님과 네. 1000개의 탑이 있다는 예, 얘기 예. 아니에요. 그럼 한 곳 한 곳이 좀 우리 스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그러면- 대웅전도 그렇고 예. 첫 번째 어디? 아, 불감. 석조 불감을 보시죠. 아, 불감? 예, 예. 아, 좋습니다. 예, 그러시죠. 가보시죠. 예, 가시죠. 저 아래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운주사의 보물입니다. 수천 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지켜온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불감을 한번 보시죠. 아, 이게 불감이에요? 네, 불감입니다. 예. 와, 부처님이 안에 계셔. 네, 부처님 안에
여기 이제 그 집이고 바깥에는 집이고 이제 밖에 안에다 집이고. 모셔놓은 여기가 이제 대웅전 노지에 있는 대웅전. 노지에 있는 네, 대웅전. 이쪽 앞으로 가시죠. 양쪽에 계시네. 네, 양쪽에 부처님이 그 남과 북으로 양쪽으로 부처님이 얼굴이 우리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이거 보니까 우리 선생님하고 아주 닮으셨네. 예? 여기 부처님이. 그래요. 아이고 쿠웨이트바가 오셨는가 이제 그렇게 하셨겠네. 그래서 이렇게 친숙한 미가 있어서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아무나 오면 이 종교와 관계없이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이제 부처님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다들 이렇게 예 부르는데 이거 저도 뭘 해야 되지 그냥 가면 안 되겠네. 아 그럴까요? 저도 1,000원만. 네, 1,000원만 하십시오. 그렇죠? 예, 너무 많이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저도 소박하게 마음을 보탰어요. 여러분들은 이 운주사의 보물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보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운주사 꼭 한번 들려보세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불감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여 있는 부처님의 모습. 자, 다른 건 또 어디? 운주사의 길은 보물에서 보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꾸밈없이 투박한 그래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 그리고 산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 천천히 오십시오. 운주사에 와야만 볼 수 있는 신비한 보물 와불입니다. 여기는 그냥 누워 계시네. 네네, 그냥 누워 있습니다. 운주사의 가장 이제 백미 천불천탑의 미스테리 마지막 아불입니다. 근데 아불이 이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스듬하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이 도전스님이 이 천불천탑을 세우기 위해서 천탑을 세우기 위해서 옥황상제한테 기도를 드렸답니다. 옥황상제님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 하늘나라도 이게 이 1,000명의 그 천신을 내려보내면은 그 하늘나라도 이게 힘들어진단 말이야.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전스님한테 조건을 걸었죠. 하루 동안 빌려주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첫 닭이 울면은 이 모든 이 천신들이 올라간다. 그 조건을 걸어서 이 24시간을 쉬지도 않고 자 천불천탑을 조성을 한 거죠. 근데 마침 이제 이 도선스님의 막내 제자가 조금이나 빨리 끝내려고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여기 아불이 있는 곳에서 꽃기호를 해본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냈다. 닭 울음소리를 내보니까는 그냥 꽃기호를 해보니까 그냥 천신들도 그냥 이 장비를 놓고 그냥 하늘나라로 훅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분이 이제 미안해 부처님. 아직 일어서지 못한 부처님.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이게 두 분만 남아 있는 거죠. 언젠가는 이 두 부처님이 일어서시는 날, 이 세상은 또 다른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던 민중의 염원이 이토록 소중한 보물로 전해옵니다. 모든 계절, 모든 풍경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곳 화순. 그래서 이 계절이 가고 나면 다시 다가올 계절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화순에 온 거예요. 마침 저를 기다리는 분을 또 만나러 왔어요. 찾아가는 길인데 이쁜 풍경이 자꾸만 발길을 붙잡더군요. 네. 날씨가 참 좋네. 따뜻하고 아주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 많이 보신 분이 오셨네. 최주범 선생님 아니세요? 군수님이시요? 예, 화순 군수입니다. 고복규입니다. 아니 딱 보니까 얼굴이 잘생기면 군수님이라고 그러길래 저 화순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처음인데 깜짝 놀란 것이 저 개천이라고 그러면 하천입니까? 예, 화순천, 하천이. 화순천? 예. 야 깔끔하더구만요. 우리 화순천이 지방하천인데요.
이걸 꽃감길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가지고 한 2km에 대해서 지금 꽃을 전부 심어서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힐링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꽃감길 혹시 음악 분수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예, 봤어요. 음악 분수 개미산 전망대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광주에서 많은 분이 찾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남산공원은 전에 이제 한 4년 전에는 여기서 국가축제를 했던 장소입니다. 아,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생활 속에 이 쉼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이제 야간 경관이 처음으로 이제 오늘 불빛을 비추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반짝반짝 별처럼 예쁘게 조성돼 있어요. 추운 겨울밤에도 걷기 좋게 아주 잘 꾸며놨죠. 여러분도 가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우리 지역에 오셨으니까 그 농축산물이 상당히 유명하게 많이 있어요. 그걸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농특산물? 예. 이제 사진으로 나오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고운 색깔이 고운 이 의자 오랜만에 앉아보네. 이 제가 의자 같기도. 화순에는 파프리카 그다음에 뭐 기정떡, 샤인머스켓 여러 가지 그 농산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프리카는 우리나라에서 80%가 화순에서 나와요. 일반 파프리카 그 주먹으로 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그래요? 드셔봐. 이거. 그래요? 그래서 그냥 먹어요? 그냥 뭐요? 여기서는 농약도 안 하고 완전 친환경이기 때문에 당도도 괜찮죠. 달고 맛있죠. 이 파프리카는 생산량의 80%가 우리 화순에 나온다면 수출을 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주로도 이게 택배가 되나요? 당연히 되죠. 하여튼 오늘 우리 최지봉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주 화순 방문해 주시고요. 예. 화순 한 군수님만 믿고 딱 올게요,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순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오고 싶은 화순. 저 아래 까맣게 물이 지은 거 보이세요? 네, 흑염소예요. 화순의 명물 흑염소. 그리고 이 집 건강한 보양식을 선호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제법 이름난 집이지요. 한눈에 봐도 묵직한 고깃덩이가 바로 흑염소예요. 가마솥에서 푹 고운 육수는 이 집 별미의 시작이랍니다. 그리고 수육, 쫀쫀하면서도 부드럽게 삶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네, 기력 보충의 제격이라는 흑염소 수육. 묵직하고 진하게 끓여낸 이 육수는요, 건강식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화순 흑염소탕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맛 한번 볼게요. 아, 반갑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흑염소 맛이 얼마나 좋길래 내가 서울에 있는 나를 이 화순으로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는 전골. 네. 이거 수육이죠. 네. 그럼 어떻게 먹는 거예요? 먹을 때는? 제가 전골부터 떠드려 볼까요? 그게 뭐 전골. 네. 이야, 오랜만에 보는 전골. 코로나 이후로 면역력이 다 떨어져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옹기 회복에는 흑염소 따라할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 일단 국물 맛 좀 볼까요? 예. 아주 고소해. 그런데 이 화순이 염소를 많이 키우나요? 네. 하순이 원래 산이 한 70%라고 해요. 별로 농지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흑염소를 켰던 것 같아요. 옛부터. 예. 예전에 하순에 이서 면소재지인데 하순 이서 장이 엄청 예전에는 활성화가 많이 됐었대요. 장날이면 전날부터 가마솥에다가 장작불을 떼갖고 전날부터. 예, 흑염소를 삶고 고고 그랬대요. 그런 요래가 있어서 하순이 흑염소가 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이 났구나. 예. 근데 다른 지역보다 왜 흑염소 맛이 여기가 맛이 더 좋은 거야? 또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흑염소는 그 호불호가 강해하고 조금 그렇지. 먹는 사람만 먹지 안 먹는 사람 안 먹잖아요. 안 먹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흑염소 잡내를 좀 없애볼까 하다가요 황치를 접목해서 했어요. 황치 아시죠? 네. 황치는 뭐 또 임금님 예. 왕국에만 예, 들어가는 지금 게 뭐 재료였는데. 인삼나무, 산산나무, 황금나무라 할 정도로 황칠이 효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황치를 접목해 갖고 특허를 냈어요. 잡내를 없애기라고 이제. 특허? 예, 특허요. 10년 전에요. 그게 또 하나의 비법이시군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그냥 약재도 넣고요 이제. 약재도 들어가고. 네. 이건 수익이죠?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역시 찾아 먹게 되는 맛이네요. 뭐 다른 고기는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비교할 게 안 돼. 이 맛보는 사람은. 응? 얼마나 하담이 소문났는지 네. 아까보다 봤어요. 저 위에. 뭐 대통령 상장 표창 뭐 엄청 많이 받았구만. 응? 일단 하순에 와서 정말 보약 같은 이 흑염소를 그렇죠. 드시고 좀 힐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합니다. 아마 그동안에 이틀 동안 내가 화술 촬영했는데 그거 다 에너지 회복됐어. 진짜요.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오늘. 좀 잘 먹을게요. 추운 이 계절 기운을 짱짱하게 더해주는 밥상. 네,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 계절에 걸었던 화순의 길. 화순에서만 볼 수 있고 화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보물을 품은 길. 겨울이 지나고 새 계절이 오면 또다시 걷고 싶은 화순의 길입니다.